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젊은 세대가 한글을 저항의 언어로 활용하는 현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단은 국회의원 580명이 최저임금의 10배에 달하는 월 5천만 루피아, 한화 420만 원의 주택수당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높은 물가와 실업률에 시달리던 시민들의 분노는 8월 25일 이후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고 강경 진압 과정에서 최소 8명이 숨지고 1,2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특히 8월 28일 자카르타에서 21세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경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건은 전국적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주요 도시 곳곳에서 시위가 격화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회 건물이 불타는 방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청년층은 정부 검열을 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어를 한글로 옮겨 적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팅갈 민따 마압 투루스 등을인 라기앗 아파 수샨냐. 그냥 사과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 된다. 그게 어렵냐라는 글이 대표적입니다. 에망 푸무린따 안징, 방셉 스모가 프라보어 치팟 문인갈, 정부는 정말 쓰레기다, 대통령은 빨리 죽기를 같은 격한 표현도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유유와 크크 같은 한국식 온라인 표현까지 섞여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비판적 온라인 게시물이 빠르게 삭제되는 등 검열이 심한 나라로 최근 정부는 메타와 틱톡의 콘텐츠 검열을 강화하라고 압박했고 틱톡은 라이브 기능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통제를 뚫고 등장한 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K-팝과 드라마로 한국어에 익숙한 청년층이 이를 우회 언어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소수민족 찌아찌아족은 자국어 보존을 위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알파벳이 했던 역할을 지금은 한글이 대신하고 있다며 한글이 문화 교류를 넘어 정치적 저항과 언어 보존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주택수당 폐지를 발표했지만 민심은 여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억압적 환경에서 목소리를 전하는 강력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노 바나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구글의 차세대 이미지 생성 모델, 정식 명칭은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미지가 전 세계 AI 업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성 기능을 넘어 텍스트와 이미지를 하나의 단계에서 통합 처리하는 네이티브 멀티모달 구조를 갖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 모델들이 단순히 이미지를 만들거나 수정하는 데 머물렀다면 나노 바나나는 물리 법칙, 빛의 원리, 맥락 이해까지 반영해 사실적이고 일관된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특히 캐릭터 일관성에서 독보적 성과를 보입니다. 사용자의 사진을 1950년대, 1970년대, 2000년대 등 다양한 시대 스타일로 변환해도 얼굴 특징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미드전이나 오픈AI의 이미지 생성기가 처리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단순한 소품 교체조차 어려워했던 기존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속도와 비용 또한 강점입니다. 4초에서 5초 만에 결과물이 생성돼 사실상 실시간 편집이 가능하며 비용은 이미지당 약 4센트에 불과합니다. 1000장을 만들어도 $40 정도로 창작자와 스타트업이 마음껏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8월 25일 기준 텍스트 투 이미지 아레나 평가에서 1위를 기록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비즈니스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제품 사진 한 장으로 럭셔리 잡지 광고, 지하철 포스터, 거리 벽화까지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은 광고와 마케팅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방 사진이나 건물 스케치만으로 고품질 렌더링을 얻을 수 있어 큰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런 혁신의 배경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가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알파폴드,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파어스, 수학 증명 능력을 강화한 제미나이 딥띵크 등이 나노바나나의 추론력과 맥락 이해력을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한 이미지 AI가 아니라 AGI로 가는 징검다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나노바나나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무료 체험이 가능해 누구나 몇 초 만에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속도, 비용, 일관성, 맥락 이해라는 네 가지 강점을 바탕으로 나노바나나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광고, 디자인, 인테리어, 콘텐츠 산업 전반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차세대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외식 브랜드 맥도날드가 미국 외식업계의 오랜 전통인 팁 문화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맥도날드는 4일 미국 최대 외식업 이익단체인 전미 레스토랑 협회에서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1919년 설립된 이 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팁을 고려해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허용하는 정책을 꾸준히 지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외식 공룡 맥도날드는 팁 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이유로 협회와 결별을 택했습니다. 크리스 캠프친스키 맥도날드 CEO는 CNBC 인터뷰에서 현재 외식업계는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모든 근로자는 연방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팁에 의존한 임금 체계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미국 외식업계는 오랫동안 낮은 기본급을 책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팁으로 충당하는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인건비와 운영비가 급등하면서 이 부담이 고스란히 고객과 직원에게 전가됐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반팁 운동이 확산된 배경입니다. 외식 결제 시스템 업체 토스트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9.9%였던 평균 팁 비율은 지난해 9월 말 19.3%로 하락했습니다. 팁으로 생활비를 메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팁 임금 제도를 폐지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다만 맥도날드의 결정에 대해 불순한 속내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일반 식당과 달리 맥도날드 매장은 고객이 직접 주문과 치우기를 맡는 구조라 직원이 팁을 받을 여지가 적습니다. 따라서 팁이 많은 식당과 인력 확보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 경쟁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전미 레스토랑 협회는 강경합니다. 팁은 직원 수입 극대화와 저렴한 음식 가격 유지에 필요하다며 팁을 받는 직원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27라고 반박했습니다. 팁 덕분에 오히려 많은 직원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맥도날드가 팁 문화 개혁의 신호탄을 쏘았지만 미국 외식업계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팁 문화를 단기간에 뒤흔들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85년 역사의 맥도날드는 맥잡이란 용어를 낳을 만큼 저임금 일자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도날드가 이번에 팁 문화 개혁을 주장하면서 미국 외식업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이탈리아 패션계의 거장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지난 9월 4일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따르면 아르마니는 끝까지 패션 무대에 헌신하며 9월 28일 밀라노 패션 위크를 위해 무대 구조와 조명까지 직접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는 그의 브랜드 탄생 50주년을 맞아 밀라노 브레라 미술관에서 대규모 쇼와 기념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아함의 황제로 불렸던 그는 순자산 약 121억 달러, 한화로 16조 원에 달하는 아르마니 제국을 남겼습니다. 평생 거대 패션 그룹에 흡수되지 않고 독립을 고수했던 그는 생전 내 브랜드는 내가 지킨다는 철학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마니 그룹은 독립회사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글로벌 명품 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1934년 피아젠차에서 태어난 아르마니는 원래 의학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지뢰 사고로 시력을 잃을 뻔한 경험은 의사가 되겠다는 꿈으로 이어졌지만 결국 백화점 리나센터에서 일하며 패션에 눈을 떴습니다. 정식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세련된 미적 감각으로 디자이너의 길을 열었고 1960년대 니노 체루티의 눈에 띄며 패션계에 본격 입문했습니다. 1975년 조르지오 아르마니 브랜드를 설립한 그는 안감 없는 부드러운 재킷으로 남성복의 혁신을 이루고 이를 여성복에 적용해 파워슈트라는 개념을 창조했습니다. 1980년 영화 아메리칸 지골로의 의상이 등장하며 할리우드에 진출했고 이후 200편이 넘는 영화에서 그의 옷이 쓰였습니다. 줄리아 로버츠, 케이트 블란쳇, 비욘세, 레이디 가가 등 세계적 스타들이 그의 작품을 입고 레드카펫을 빛냈습니다.
그는 브랜드를 패밀리 제국으로 확장시킨 대표적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1980년대 젊은 세대를 겨냥한 엠프리오 아르마니, 스포츠라인 EA7, 아르마니 호텔과 홈 컬렉션으로 영역을 넓히며 글로벌 토털 라이프스타일 그룹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현재 연매출은 23억 유로,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하며 임직원은 9천 명에 이릅니다. 결혼하지 않았던 그는 오랜 파트너 세르지오 갈레오티의 죽음 이후에도 독립을 지키기 위해 2016년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정관에는 급격한 변화 대신 꾸준한 관리, 공개 상장은 사후 최소 5년 뒤의 원칙을 담았습니다. 후계자로는 조카 실바나 아르마니와 오랜 동료 판탈레오 델로르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그는 계승은 단절이 아닌 유기적 과정이 되길 바란다며 책임을 가까운 이들에게 점진적으로 이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스 대신 줄자를 든 한 의대생은 세계 패션의 역사를 다시 썼고 세상은 이제 아르마니 스타일이라는 불멸의 유산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